천연 기념물이자 수백 년 된 고목이 크게 훼손됐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고목들의 관리가 대부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남대 옛 재단이 내놓은 정상화 방안에 소속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족에게 학교를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와의 공조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에너지 자립률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여수 돌산갓과 거문도 해풍쑥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신품종 개발과 신기술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드리 노거수들로 유명한 광양 유당공원에서 천연기념물인 수령 600년의 고목이 부러져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른 고목들도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는지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천연기념물 235호인 광양 유당공원의 푸저나무. 어른 2명이 둘러안아도 부족한 우람한 밑동이 3분의 1쯤 잘려나갔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지난 5일 밤쯤이었습니다. 나무 아랫부분에 큰 줄기가 꺾이며 몸체 여러 부위가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로 이틀 가까이 방치됐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줄기가 부러져 내리면서 덮친 연못 반대편의 고목도 크게 훼손될 만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훼손이 아닐 것이라는 정황뿐 명확한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령이 이제 오래되고 나무 자체가 이제 생육 환경이 좀 어렵기 때문에 주변 여건에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또 그것도 있고 또 사람이 옛날부터 또 많이 또 와서 지역의 상징인 노거수의 심각한 훼손을 두고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옵니다. 도공이 생긴 것도 수백 년이 됐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액가수술이나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놔뒀다는 것이 광양시의 어떤 잘못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고목들도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역시 천연기념물인 이팝나무도 밑동이 심각하게 패여 들어가 있고 다른 고목들도 줄기 끝부터 말라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못 석축과 보도블록, 데크 등 인위적인 구조물들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가 생활의 지혜로서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 수분 현대적 가치로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 이런 것인데 그거를 원래 숲 모형을 다 깨고 정원식으로 거기를 가꿨죠. 그러면서 뿌리도 너무 많이 잘렸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광양시는 천연기념물의 훼손 상황을 문화재청에 보고한 뒤 긴급 외과 수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역의 역사와 수백 년 함께 해온 노거수들과의 오랜 공존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한려대 폐교 등 서남대 옛 재단이 교육부에 제출한 대학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지역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남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하 씨 가족이 주축인 옛 재단의 정상화 계획은 수용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비리로 얼룩진 옛 재단에 학교를 되돌려주기 위한 음모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서남대 측은 교육부 항의 방문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광양보건대도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 통폐합 시도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수 돌산갓과 거문도 해풍쑥이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 잡으면서 매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여수 돌산갓의 경우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권으로 등록된 이후 일본과 미국 특허청에도 잇따라 상표 등록이 추진되면서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거문도 해풍쑥도 지난 2014년 16억 원에서 지난해 21억 원, 내년에는 25억 원까지 매출액이 늘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이들 특산물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신품종 개발과 신기술 보급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행복지수 1위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전력에너지 자립률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서문주차장. 250여 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이 주차장은 폐가림막을 대신해 태양광 에너지 발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이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연간 발전량은 2282메가와트.
연간 사용되는 전기료 5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로 충당되는 액수만도 3억 4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정원에는 2016년하고 2017년 목표로 국가정원 에너지 자립률을 100%를 갖출 계획입니다. 화장장 인근의 한 마을은 에너지 자립마을로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순천시 야흥길 햇빛마을이 바로 그곳입니다. 80여 가구마다 각각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돼 있고 내부 실내 등도 LED로 교체돼 있습니다. 마을의 가로등은 풍력과 태양광이 적용된 자체 동력으로 운용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8,000원 선이 한 달에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벌써 그 전에 한 5만 원씩 나오던 전기세가 그 정도 나온다는 것은 상당한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순천시는 이 밖에도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보급, 아파트 미니 태양광 시설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과제를 5대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에너지 자립률은 2016년 현재 7.7%이며 2020년까지 1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도시.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례인 만큼 순천시가 에너지 자립도시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핵심 기술인 75톤 엔진의 연소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어제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에 탑재되는 엔진의 75초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항우연은 이번 시험의 데이터를 분석한 뒤 올해 안에 최종 목표인 140초 연소 시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직영 관광지에 대한 통합 입장권의 도입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현재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나간읍성,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과 순천 자연휴양림 등 6곳의 지역 관광지를 1박 2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입장권을 정상 요금의 70% 수준인 12,000원에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통합 입장권의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쯤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의자들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모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이들에 대해 공모 혐의를 추가해 내일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자들이 술을 마신 식당에서 범행 장소인 관사까지의 거리는 2km. 이들은 지난달 21일 밤 11시부터 새벽 1시 반까지 두세 차례씩 이 거리를 오갔습니다. 경찰은 이동 경로에 있던 두 곳의 CCTV를 분석해 이들이 공모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49살 박모 씨가 처음 교사를 태우고 출발한 30초 뒤에 34살 이모 씨의 차량이 뒤따르는 장면이 확인된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39살 김모 씨 역시 20여 분 후 박 씨의 전화를 받은 뒤 출발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쯤에는 이들의 차량 3대가 관사에서 차례로 넘어오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통화 내기랄지 차량 이동 경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이제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피해 교사도 이들이 식당에서 따로 이야기를 하거나 관사에서도 서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모 혐의를 추가한 경찰은 피해 교사가 전치 사주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 자녀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들의 얼굴이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전남 의원으로는 16년 만에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겸손하고 초지를 잃지 않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결속과 단합이 더 강화되는 그런 방향의 부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동남을 선거구가 지역구인 박주선 신임 부의장은 호남에서만 4선에 성공한 국회의원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지난 2000년 허순 보성 선거구에서 당선돼 처음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 동구에서만 내리 3번 당선됐지만
그때마다 당적이 달랐습니다. 정치 역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3번 구속에 3번 무죄 판결로 정치 탄압과 억울함의 아이콘으로 비춰졌지만 4번째 구속되는 유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뚜기처럼 혹은 불사조처럼 살아나 국회 부의장에 오른 박 의원에게는 두 거대 정당 사이를 조율해야 하는 역할이 맡겨졌습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위치에 오른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한층 높은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숙제도 안게 됐습니다.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된 건 15대 국회 때 김봉호 전 부의장 이후 16년 만입니다. 한편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산자위원장 선출이 유력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계호 의원과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은 예결위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의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오늘 세미나에서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저유가와 경기 부진으로 여수산단 석유화학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 가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자급률 상승과 중동 국가의 부상에 따라 수출길이 좁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기존의 범용 제품에서 벗어난 새로운 제품 생산에 따른 사업 다각화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의 한 해 예산이 2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1회 추경 예산까지 포함한 여수시의 올해 재정 규모는 모두 9,819억 6천여만 원으로 한 차례 추경 예산을 더 편성할 경우 지난해 1조 93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박람회 개최로 예산 규모가 가장 컸던 지난 2012년 1조 1천억 원대에 근접한 것입니다. 여수시는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지방세 징수 노력으로 시 예산이 늘고 있다며 예산 증가에 비해 지난해 말 기준 채무액도 704억 원으로 2년 동안 211억 원을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명의를 팔아넘긴 대학생들과 이것으로 대포폰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 등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타인 명의로 100대 가까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25살 이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30만 원 정도를 받고 이 씨 등에게 명의를 팔아넘긴 대학생 등 22명도 함께 입건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대포폰은 실제 범죄에 사용됐고 명의를 넘긴 일부 학생에게는 수백만 원의 요금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난 20대 총선 당시 여수 갑지역구 무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 58살 김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선거일을 보름 정도 앞둔 지난 3월 말 여수 지역 주택가 우편함 등에 총선 후보의 명함을 뿌리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17회 철의 날을 맞아 광양제철소가 주니어 공학교실을 열어 유소년들에게 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오늘 광양중마초등학교 3개 반과 제철초등학교 2개 반 등 130명을 초청해 제철소에서 선발된 젊은 엔지니어 10명과 실습 중심의 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역 10개 자원봉사단체들이 후원과 재능 기부로 지상 1층 46제곱미터 규모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신축해 오늘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독거노인 순천시 주안면 79살 조모 씨에게 전달했습니다.